Amazing 어과동. 안녕하세요, 어과동 친구들. 매니저 리입니다. 4월에는 식물과 나무들이 푸르푸르 자라나는 달이에요. 이번 어과동 4월 15일자 읽어주면은 건강한 숲 관리와 관련된 유익한 기사와 만화를 읽어드릴게요. 고고싱! 여러분, 숲도 나이가 든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숲은 나이가 얼마일까요? 그리고 지금의 숲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걸까요? 궁금증이 점점 커지는데요. 이번 어과동 읽어주면은 건강한 숲을 관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실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어과동 4월 15일자 만들어요 건강한 숲을 기획하신 이은선 기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나와주세요. 기자님 어디 계시지? 나오셔야 되는데 어디 계신 거야? 안녕하세요. 어린이국도가 이은선 기자고 얘는 제 반려이끼 식물입니다. 기자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려이끼까지. 아이 그룹. 그릇. 근데 기자님, 우리나라의 숲도 나이가 있다고요? 네, 숲이 맞아요. 나이가 든다고요? 기획하신 기사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숲 평균 나이가 무려 40세. 왜 이렇게 40세가 됐느냐?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거 매니저리도 기억하시죠? 네. 그 시기에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나무들을 다 수탈해서 땔감을 쓴다거나 돈을 버는데 이용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한국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숲이 황폐화가 됐죠. 당시 민둥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민둥산을 녹화하기 위해서 나무 심기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때 심었던 나무들이 지금의 푸르른 녹화를 이루었고, 그 산이 그대로 지금 자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40대의 나무들이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나라 숲이 나이가 든 건데 나이가 든 숲이 무슨 문제가 되나요? 나이가 든 나무가 문제가라기보다는 숲 전체가 나이 든 나무만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숲은 다양해야 좋거든요. 나이가 많은 나무도 있고 적은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해야 그 숲에서 사는 동물군도 다양하게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비는 꽃이 있는 풀을 좋아하고 원숭이들은 나무에 있는 가지들을 타고 막 다니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든 큰 나무들밖에 없으니까 그만큼 동물군도 적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요즘 가장 큰 이슈는 이산화탄소의 대기가 많이 있다는 게 문제인데, 나무가 나이가 많이 드니까 탄소 흡수량도 많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럼 이런 숲을 막 취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어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고 말했거든요. 탄소 중립은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만들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흡수하거나 제거를 해서 0으로 만드는 걸 말해요.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기술도 만들 수 있고 제거하는 기술도 있는데, 이렇게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우리가 숲을 건강하게 만들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속 유지하고 대기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줄이고 대기도 깨끗하게 탄소 중립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탄소 중립 문제를 산을 가꾸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이 깊었거든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한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궁극적으로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에요. 만약 개인이나 기업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이 10이라면 10만큼을 다시 흡수하는 거예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산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목재문화진흥원 최도나 부원장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거나 흡수하는 기술은 개발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든다며 산림 경영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렇군요, 기자님. 그런데 저 걱정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오래된 나무를 벨 때 그곳에 동식물들이 살고 있으면 어떡해요? 맞아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벌채 지역을 정한 다음에 우선적으로 생각한 게 그 지역에 멸종위기종이 혹시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되게 중요한 나무가 살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벌채를 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제한적으로 나무를 벌채하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생태계가 참 많이 고려가 돼서 벌채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이제 어가동 일거중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기자님, 저희 어가동 친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숲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풀이나 식물이 있나요? 전혀 없죠. 콘크리트 작물들만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더 삭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 앞 마당, 학교 옆 화단 이런 데에 작은 풀이나 나무들을 심어보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 숲들이 우리 옆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기도 하고 우리한테 되게 좋은 기운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4월이니까 우리 친구들 반려식물을 키워도 되고 나무 심기도 한번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기자님, 저희 친구들에게 퀴즈 하나 더 내주세요. 퀴즈. 네. 숲 가꾸기를 위해 베어낸 나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힌트는 힌트. 건축. 힌트 건축이에요. 여러분, 기사를 통해서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기자님을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출연시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그럼 반려 있기도 안녕. 안녕. 기자님 안녕. 이번엔 퀴즈 읽어줌. 더욱더 재밌어진 퍼즐 탐정 썰렁홈즈 퀴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퍼즐 탐정 썰렁홈즈 시즌 4 빵집 주인 뚜레스 바게트 미션 1 빵집 문을 열어라. 난이도 별 3개 제한 시간 30초 숫자 힌트를 보고 빵집 문을 열 버튼을 눌러라. 힌트 알파벳과 관계가 있다. 다음은 어가동의 큰 자랑 빅재미 광마늘을 읽어드릴게요. 이번엔 야구왕 허슬기 축구선수 진검이의 미션을 해결한 허슬기, 김탄, 권상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기 PD님 읽어주세요. 야구왕 허슬기 제112화 승패가 걸린 마지막 공. 우리는 정상고 감독과 펑고 대결을 시작했다. 자, 그럼 간다. 건방진 꼬맹이들. 정상고의 훈련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감독이 친 공 10개 중 7개를 잡아야 한다. 우선 이루수. 타격 타이밍 잡고. 다음 만화는 도롱이랑 우리랑 지구사랑 탐사대. 백작과 그의 비서는 롱룡이 살던 56지구에 가상현실 이동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한기 PD님 읽어주세요. 도롱이랑 우리랑 지구사랑 탐사대 제22화 세계수 심으러 국립공원으로. 깜봉이가 세계수 열매를 물고 도망가고 있어. 깜봉이 너 거기 안 서. 괜찮아?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다롱. 어가동 4월 15일자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따끈따끈한 어가동이 여러분에게 곧 배송될 거예요. 매니저리는 5월 1일자 어가동에서 만나요. 안녕.